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은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 악화 우려도 나와 정부가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이 꼽히는데요. 이 시간엔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국민연금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된 거고 왜 필요합니까? 예, 국민연금 88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지금 35년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 노령, 또 산업재해, 또 실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보험이, 지금 건강보험이죠. 그리고 노령,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 또 산업재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산업재해보험, 마지막으로 실업이 됐을 때는 실업보험, 이런 4개의 보험제도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8년에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연금 수령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많이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한 2,220만 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가입 대상은 18세부터 59세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 646만 명 정도가 좀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35년이 돼 있지만 예. 한 15년 정도를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한 62만 원 정도를 매달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20년 이상 가입 분도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104만 원 정도 받게 계시고 지난 4월 달에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부부 두 분이 받으시는 것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분 있습니다. 예. 1,800이 받으시게 돼 있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470만 원 정도를 두 부부가 받고 계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좀 들어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개인연금도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보통 한 20% 정도로 연금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가 3분의 1 정도는 5년 이내 해지를 하시고 예. 한 절반 정도는 10년 정도면 해지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임의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5가지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가 물가 상승분이 5.1%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5.1%를 인상해서 저희가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보게 되면 198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100만 원을 환산하게 된다면 약 7배 정도의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7배 정도를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정해진 그 연금액을 평생적으로 확정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것이죠. 보통 3%를 지금 9%를 내게 돼 있잖아요. 예.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40%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40%를 항상 정도로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기 소득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평생 정도로 국가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낸 것보다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자산 재분배 효과도 있지만 예. 두 개 다 결국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한 20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치게 되면 저희가 한 2.7배 정도를 200만 원짜리 받게 돼 있고 또 400만 원을 정도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내 소득이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보험료는 9%면 36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69만 원 받기 때문에 약 1.9배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갑자기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등급이 되게 되면 100%를 받게 돼 있고 예. 조금 장애 등급이 낮게 되면 그중에서 60%를 받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받고 있는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 유족분 같은 경우가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청년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족연금을 60%부터 이렇게 4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득보험료 80%,
또 어떤 60% 그런 걸 보전을 이렇게 보험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제도거든요.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직장 다니기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둘째부터 12개월을 해주고 셋째는 18개월을 더해가지고 30개월. 또 넷째 같은 경우 18개월부터 48개월 해줘가지고 맥시멈 50개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청년분들 만나보니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아, 첫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둘째부터 해주냐. 그래서 네. 저희가 첫 번째부터 그 해주는 방안을 지금 저 재정당과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있다시피 군 크레딧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정부에서 보험료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내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요청이 많으십니다. 내가 지금 저는 지금 군대를 옛날에 30개월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을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출산 크레딧하고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좀 가급적이면 그 전체를 다 해주는 방안 그런 걸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예, 차관께서 국민연금의 장점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연금 외에 또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옛날 기초노령금이라 했었는데요. 예. 이건 노인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665만 명 정도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8만 4천 원 정도를 주게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2만 3천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 정부 내에서 이거를 40만 원까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네. 그 우리 노인 어르신들도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약 그 88만 3천 개 정도 일자리를 지금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 27년까지는 우리 노인 전체 어르신 인구의 10% 정도인 120만 명 정도의 그 노인 일자리를 생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어디에서 휴지를 줍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교통 신호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적 그 빵 공장이라든지 또 그런 걸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험과 격려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생계비 정도인데요. 사실은 저희 우리 정부에서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몫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정말로 잘 돌보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있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은 보게 되면 100명을 국민으로 세어보게 되면 50번째 있는 분들의 소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0만 원이 지금 타인 가족인데 이것을 573만 원으로 가장 많이 6.09%를 올렸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우리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를 계산해 주게 돼 있고 내년에 32%가 됐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를 대상에 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1인 같은 경우는 금년에 62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71만 원으로 9%가 늘어나가지고 14.4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62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183만 원으로 정확하게 21만 3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13.16%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있던 5년 동안 올렸던 것이 19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내년에는 단 한 해에 20만 3천 원을 많이 올려서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든 분들을 두텁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이게 또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재정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돈이 저희가 한 2조 정도가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내 구조정을 해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자 복지,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정말 두텁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문제나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관련해서 좀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많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88년도에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평균 연령이 70.4세였습니다. 지금 84세가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사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는 분들은 많아지고 받는 분들이 또 오래 사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금이 한 2040년도쯤 되게 되면 이 수지적자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2055년 되게 되면 지금에 있는 그 적립금이 소진되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른 나라도 똑같은 공통현상인데 방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안정적 차원에서 자동 조정 장치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 내는 사람이 줄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수령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액을 줄이는 그런 조정 장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그 연금 개혁은 70년 이후에도 1년치 보험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줄 보험료를. 그런 형태로 개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크게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2004년도에 연금 개혁을 했었습니다. 보통 13.934%가 있는데 이거를 그때 매년 0.354%로 올리면서 2017년도 그때는 18.3%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100년 이후에도 딴 나라는 70년인데 100년 이후에도 1년치 보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독일인데요. 제가 한 2달 전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예. 네. 독일도 평균 받는 연령은 65세인데 67세로 늘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 연합 정부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합의를 잘 이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연금 이런 계획을 통해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새로운 발동기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가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네. 한 그 보험료를 28%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는 것은 자기에게 낸 거에 있어서 자기 수익의 한 60%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62세에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64세로 이걸 이렇게 늦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 케이스입니다. 여기 2010년대에 그것을 개혁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내셔널 펜션데이 국가 연금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나이도 2년 늦추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먼 미래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합의를 이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각국이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거나 이미 실행을 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연금 개혁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원칙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는 보험료가 3%였었고 받는 금액은 소득의 70%를 받게 돼 있고 60세부터 주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하게 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일단 도입은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이 98년도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에 있는 우리 소득 대체율을 60%로 그리고 소득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는 우리 받는 금액을 60%에서 40%를 좀 다 늦췄습니다. 늦추고 예. 또 하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3%에 있던 보험료를 3%, 6%, 9%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9%를 내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험료 9%, 소득 대체율 40%, 그리고 65세로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금에 받는 것은 사실은 개혁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잘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또 하나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7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1년치의 그런 것을 저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대학교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농민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근로자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말 우리 노후 소득도 보장이 되면서
또 재정이 잘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연금 보험료를 연금 개혁을 이뤄야 되고요. 그런 개혁은 사실은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연금 특별히 되어 있고 우리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서도 우리 정부 내에서도 재정 계산위가 있습니다. 재정을 잘 계산한 분들이 일단 전문가 의견을 내고 그걸 정부에 주시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10월 달에 종합 운영 계획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국민, 또 국회, 또 우리 정부, 또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연금 개혁을 저희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예.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